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여러 블록체인들이 막 공존하는 시대잖아요. 이 멀티체인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엑슬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서로 연결하고 또 상호작용하게 할 건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엑슬라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엑슬라는 단순히 자산을 이 체인에서 저 체인으로 옮기는 그런 브릿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인터체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체인 레이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엑슬라가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그 핵심 개념은 뭐고,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에는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엑슬라의 핵심 아이디어랄까요?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슬라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 자산이랑요. 그 자산이 도착했을 때 처리해야 할 로직, 그러니까 업무 처리 규칙 같은 거죠. 이걸 함께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해요. 자산이랑 로직을 같이요? 네. 비유를 들자면 그냥 택배만 보내는 게 아니라 택배를 보내면서 받는 사람한테 물건 받으면 바로 이걸 좀 해주세요 하는 자동 전화 지시 이런 것까지 같이 보내는 서비스. 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산과 로직의 동시 전달. 네, 이게 엑슬라의 핵심입니다. 동시 전달. 되게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자, 그럼 이 엑셀라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엑셀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GMP, 그리고 ITS, 마지막으로 AXL 토큰입니다. GMP, ITS, AXL. 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GMP는 뭔가요? 네, GMP, General Message Passing은요, 말 그대로 그냥 범용 메시지 전달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A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블록체인 B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정 기능, 그러니까 함수를 원격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원격으로요? 네. 그때 필요한 데이터 값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소로 얼마를 보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 내용 같은 것도 같이 전달할 수 있고요. 아까 그 비유에서 자동 전화 역할이 있잖아요. 원격으로 업무 지시되는 거. 그게 바로 이 GMP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체인에서 B체인에 있는 기능을 직접 안 건드리고도 그냥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치 다른 방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한테 말 거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네, 맞아요. 그런 원격 제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걸 넘어서요. 자산이 딱 도착한 시점에 맞춰서 특정 작업을 알아서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GMP는 원격 함수 호출.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인 ITS는 어떤 기능인가요? ITS는 인터체인 토큰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토큰,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의 포인트나 커뮤니티 토큰, 아니면 우리가 자주 쓰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요. 이런 걸 여러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걸쳐서 항상 동일한 속성과 정책을 유지하면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표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속성과 정책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트 토큰이 있다고 치면요. 그 토큰의 총 발행량이 얼마인지, 소수점은 몇 자리인지, 전송은 가능한지, 특정 조건에서 소각되는 규칙은 뭔지, 관리자 권한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등 토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칙이나 속성 같은 걸 미리 정의할 수 있어요. ITS를 쓰면 이더리움이든 폴리곤이든 아발란체든 상관없이 모든 체인에서 이 포인트 토큰이 똑같은 표준 규격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각 체인마다 따로 토큰 만들고 관리하고 그럴 필요 없이 ITS를 통해서 그냥 중앙에서 정책을 딱 설정하고 여러 체인에 일관되게 쫙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비유에서는 이게 표준화된 택배 상자 같은 거예요. 네, 내용물, 즉 토큰이랑 그 내용물을 다루는 규칙, 정책이죠. 이게 어떤 체인으로 가든 똑같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체인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같은 종류의 토큰을 하나의 표준으로 딱 묶어주는 역할? 그러면 게임 포인트나 브랜드 멤버십 같은 거 여러 플랫폼에서 똑같이 쓰고 싶을 때 진짜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아주 유용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AXL 토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엑셀은 엑셀라 네트워크 자체에
네이티브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는 엑셀라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데 쓰여요. 검증인 밸리데이터들이 AXL 토큰을 스테이킹함으로써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만약에 뭐 나쁜 짓을 하면 스테이킹한 토큰이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되죠. 아, 담보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둘째는 엑셀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체인 간 메시지, GMP, 나 토큰, ITS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이걸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엑셀라 네트워크의 뭐 업그레이드나 중요한 정책 변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 즉 거버넌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안정성, 운영,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토큰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GMP로 원격 지시를 내리고 ITS로는 표준화된 자산을 다루고 AXL 토큰으로 이 네트워크 자체를 운영하고 보호한다. 이 3가지가 엑셀라의 핵심 구성 요소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엑셀라의 진짜 강점은 바로 이 GMP랑 ITS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즉, 표준화된 자산 ITS를 다른 체인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그 자산이 도착하는 즉시 필요한 작업, 그러니까 GMP를 통한 함수 호출이죠. 이걸 수행하게 하는 것. 이 자산 이동 플러스 로직 실행을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엑셀라가 다른 브릿지 기술들이랑 차별화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존 브릿지들은 그냥 자산만 딱 옮겨주고 끝이었는데 엑셀라는 그 이후의 작업까지 그냥 한 번에 싹 처리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혁신인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게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 측면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기존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A체인에서 B체인으로 USDC를 보내서 결제한다고 하면요. 일단 USDC가 B체인에 도착했나 확인한 다음에 또 별도로 B체인 상에서 뭐 정산 처리를 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이런 추가적인 트랜잭션을 또 일으켜야 했거든요. 아, 그쵸. 여러 번 뭘 누르거나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사용자는 자산 전송 따로, 후속 처리 따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죠. 하지만 엑셀라를 쓰면 특히 서클사의 CCTP 아시죠? 크로스 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거랑 결합했을 때 더 강력해집니다. CCTP요? 네, CCTP는 그 웹핑이라는 과정 없이 네이티브 USDC, 그러니까 진짜 USDC를 직접 다른 체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엑셀라의 GMP를 딱 더하면 네이티브 USDC가 목적지 체인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미리 약속된 뭐 정산 함수, 기록 함수, 알림 함수 같은 게 자동으로 딱 실행되는 겁니다. 와. 사용자는 그냥 결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USDC 전송부터 최종 정산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논리적으로 한 번에 싹 처리되는 거죠. 이런 걸 저희는 원샷 UX라고 부릅니다. 와, 원샷 UX. 진짜 매끄러운 경험이겠는데요. 사용자는 그 뒤에 복잡한 과정은 전혀 알 필요 없이 그냥 결과만 딱 받게 되는 거군요. 이야, 이게 엑셀라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원샷 UX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엑셀라가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더 쉽게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 한 3가지 정도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글로벌 결제 및 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서비스 쓸 때 USDC로 결제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사용자가 결제 버튼을 딱 누르면 CCTP를 통해서 네이티브 USDC가 판매자의 체인으로 이동하고 동시에 엑셀라 GMP가 판매자 쪽 백엔드 시스템에 미리 설정된 정산 완료 함수랑 영수증 발행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네, 사용자는 결제하자마자 정산까지 완료된 결과를 바로 받고 판매자도 뭐 별도로 정산할 필요 없이 즉시 대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국경 간 결제의 그 복잡함이랑 지연 문제를 확 줄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뭔가요? 두 번째는 통합 포인트 및 쿠폰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앱이나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이 서비스들이 각기 다른 체인 기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엑셀라 ITS를 활용하면 이 모든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표준화된 포인트 정책, 뭐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라든지 교환 비율 같은 거요.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A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얻거나 쓰면 엑셀라 GMP가 자동으로
B서비스나 아니면 중앙관리 시스템에 관련 함수를 불러서 포인트 잔액을 업데이트하고 중복 사용 같은 걸 막아주는 거죠. 여러 체인에 걸쳐서 일관된 포인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 마치 여러 가게에서 쓸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카드처럼 작동하는 거군요. 사용자도 편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관리하기 편해지겠어요. 그렇죠. 효율성이 높아지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시는 어떤 분야일까요? 세 번째는 게임 아이템이나 NFT의 체인 간 활용입니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A게임에서 얻은 NFT 아이템을 B게임의 마켓플레이스로 옮겨서 팔거나 사용하고 싶을 때 엑셀라를 쓸 수 있어요. 단순히 NFT만 보내는 게 아니라 NFT가 B체인의 마켓플레이스 컨트랙트에 딱 도착하는 즉시 GMP를 통해서 아이템 등록 함수를 호출하고 필요하면 판매 리스팅 함수나 능력치 적용 함수 같은 것까지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이템을 옮긴 다음에 별도로 뭘 할 필요 없이 즉시 해당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게임 간의 벽을 허물고 자산의 이동성이랑 활용성을 엄청 높여주네요. 아이템 보내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니 진짜 편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처럼 자산 이동과 그 후속 로직 처리를 딱 결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간소화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 이게 엑셀라의 주요 활용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엑셀라가 그럼 내부적으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흐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기술적인 깊이까진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작동 방식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핵심적인 흐름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요청 생성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이나 연동된 서비스를 통해서 엑셀라를 이용하는 트랜잭션, 예를 들어 토큰 전송과 함께 특정 함수 호출 요청, 이런 걸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고 2단계는 엑셀라 네트워크 처리입니다. 이 요청이 엑셀라의 분산된 검증인, 밸리데이터 네트워크로 전달되어 그럼 이 검증인들이 요청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AXL 토큰이 스테이킹, 보상, 페널티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검증인들이 확인하는군요. 네, 마지막 3단계는 목적지 체인 실행입니다. 검증되고 승인된 메시지랑 토큰 전송 요청이 최종 목적지 체인, 데스티네이션 체인으로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 체인에 미리 배포되어 있던 엑셀라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 게이트웨이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요청을 받아서 사용자가 맨 처음에 요청했던 대로 특정 함수, 정산이나 기록, 등록 같은 걸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요청이 엑셀라 검증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목적지 체인에서 자동으로 실행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군요. 이 분산된 검증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엑셀라는 그 지분증명,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기반의 보안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수의 독립적인 검증인들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엑셀라 말고도 웜홀, 레이어 제로, 또 체인링크 CCIP, 체인링크 CCIP 이런 다른 인터체인 프로토콜들도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들이랑 엑셀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각 프로토콜마다 설계 철학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고 또 적합한 사용 사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최고다라기보다는 만들려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면요. 엑셀라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GMP라는 메시징 기능이랑 ITS라는 토큰 표준, 이걸 결합해서 자산 이동 플러스 로직 실행을 한 번에 원샷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제 후에 즉시 정산이나 기록 처리가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표준화된 자체 토큰을 여러 체인에서 운영하고 싶다. 이럴 때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산 플러스 로직 원샷 처리. 네. 반면에 웜홀이나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체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시지 전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또 브리징되는 자산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런 게 중요할 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주로 범용적인 연결성이나 확장성에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아, 연결 범위나 속도가 중요할 때? 네. 그리고 체인링크 CCIP는요, 우리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오라클 네트워크인 체인링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나 높은 수준의 보안, 특히 별도의 리스크 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따라서 신뢰성이나 보안, 표준 준수,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이나 금융 서비스, 이런 쪽에서 좀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아, 각자 특장점이 정말 뚜렷하네요. 엑셀라는 자산 플러스 로직, 동시 처리 및 토큰 표준화, 웜홀 레이어 제로는 광범위한 연결성과 속도, CCIP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표준, 이렇게 대략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론 근데 실제 선택할 때는 각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보안 모델이랑 신뢰 가정 방식의 차이, 예를 들어 엑셀라는 자체 검증인 네트워크를 믿는 거고 CCIP는 체인링크 오라클이랑 리스크 관리 네트워크를 믿는 거고 이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체인이나 지갑 종류, 온오프램프 연동 편의성, 개발자 도구나 문서 지원 수준 같은 것들,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이랑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최적의 프로토콜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런 인터체인 기술을 실제 서비스에 도입할 때 개발팀이나 기획자들이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보안 및 신뢰 모델 이해입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이 어떤 보안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주체를 신뢰해야 하는 구조인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관련해서 감사 오딧 보고서나 기술 문서를 통해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뭔지 파악하고 우리 서비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네, 보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둘째는 연결성, 성능, 비용 모니터링입니다. 특정 체인에서 지갑은 잘 호환되는지, 온오프램프는 잘 지원되는지, 트랜잭션 처리 속도, 그러니까 지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관리해야 해요. 이게 서비스 품질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설정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셋째는 단계적인 도입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테스트넷에서 충분히 개념 증명, POC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성도 줄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보안 이해, 성능 모니터링, 단계적 도입. 네, 인터체인 기술 활용을 고려한다면 정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엑셀라가 앞으로 이 인터체인 시장에서 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생존 가능성이나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엑셀라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뚜렷한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샷 UX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동과 로직 실행을 결합한 엑셀라의 가치가 더 부각될 거고요. 둘째는 CCTP 같은 네이티브 자산 전송 프로토콜과의 시너지 효과. 이것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랩핑된 자산이 아니라 진짜 USDC를 다루면서 추가 작업까지 한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죠. 그렇죠. 네이티브 자산이 중요하죠. 네. 셋째는 ITS를 통해서 기업들이 자체 토큰, 포인트나 멤버십 같은 거요. 이걸 표준화해서 여러 체인에서 운영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프로토콜들이랑 경쟁도 치열할 거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나 생태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엑셀라만이 가진 차별화된 포지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엑셀라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엑셀라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빌더나 기획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보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실질적인 단계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간단한 POC를 실행해보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고요. 그냥 테스트넷 환경에서
특정 토큰을 다른 체인으로 보내면서 도착했을 때 간단한 로그 기록 함수를 호출하는 정도의 최소 기능 시나리오를 직접 한번 구현해 보세요. 이걸 해보면 기술적인 이해도도 높아지고 실제 구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혹은 이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만약 ITS를 활용해서 자체 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면 운영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발행 조건, 소각 조건, 전송 규칙, 관리 권한 등등 토큰 운영 정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정의해야 해요. 이 정책이 명확해야 ITS 설정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나중에 예상대로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규칙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핵심 운영 지표, KPI를 정의하고 로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시작하기 전부터 평균 트랜잭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률이나 실패율은 어떤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사용자 문의는 주로 어떤 유형인지 등을 추적할 KPI를 미리 정의해두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로깅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POC 실행, 운영 규칙 정의, 그리고 KPI 설정 및 로깅 준비. 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엑셀라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엑셀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엑셀라는 단순한 자산 이동을 넘어서 자산과 그 처리 로직을 함께 묶어서 여러 체인 간에 원활하게 전달하는 인터체인 레이어 기술이다. 특히 사용자 경험을 중시해서 결제나 자산 이동 후에 즉각적인 후속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아주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멀티체인 환경이 더욱 확장될수록 엑셀라와 같은 인터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흥미로운 인터체인 활용 시나리오나 아니면 엑셀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기회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